북한에서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예. 그대로 그냥 살지지 왜 한국으로 왜 오셨습니까? 제일 힘든 답변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저는 북한에서요, 그 최고직위에서 특공과 특혜를 받으면서 김정일이 김정리한 직접 면담도 하고 사업보고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직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남조선 해방을 위한 책략과 공작과 전략을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으로 올 생각은 꿈에도 안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대한민국을 삼켜먹을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평양에 있을 때 예. 자동차는 승용차 뭐 탔습니까? 저는 김경희 부장이 선물한 벤츠 320형 탔습니다. 320은 좋은 차예요. 그때 당시는 그 북한에서는 최고의 승용차였죠. 집을 몇 평에 살았습니까? 200평 2층짜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사시지 왜 남조선에 왜 오셨냐 했겠지. 글쎄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운명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장성택 부장하고 30년간 특수관계로 있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장성택이가 반당 반혁명분자로 김정은이 한 대 처단되는 거를 보고 특히 이제 고모부 아니에요. 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우선 인간적으로 환멸을 느꼈고요. 저런 사람 한 대 내가 모르고 충성했구나 하는 속속감. 두 번째로는 제가 살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대한민국에 올 때는 대한민국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솔직히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성택 계열에 섰다가 예. 처형되는 걸 보고 예. 나는 살기 위해서 남조선으로 예. 오셔가지고 예.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3달 다녔는데 예. 하루는 교회 오시더니 우시다가 돼요. 나는 살기 위해서 내가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 이렇게 스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나온 목사하고 통일운동하라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 오셔서 국정원에서 조사받으셨죠. 오시잖아요.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국정원에 와서 이 국정원도 내가 간첩을 심어놨다.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3개 대통령을 지낸 시간에 국정원에도 전라도 사람들을 내가 심어놨다. 하니까 국정원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왜 박지원이 국정원장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사실인데 왜 하지 말라고 했냐. 청와대도 내가 간첩 심어놨다. 사람 이름 될까? 국회, 언론 다 내가 간첩 심었다. 이건 뭐 간첩을 심는데 총 실무자에 내가 책임자다. 그러니까 국정원 이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은 김무선 선생님이 북한 내려온 간첩한테 죽으라고 국정원에서 내쫓아버렸어. 내쫓으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조중동도 못 믿어요. 언론 대고 기자회견 했어요. 청와대 간첩 내가 심었다. 국회는 내가 심었다. 근데 국정원이 날 쫓아냈다. 나보고 북한 간첩한테 날 죽으라고. 그랬더니 조중동도 글 한 줄도 안 써주는 거야. 이만큼 대한민국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영국의 BBC로 튀은 겁니다. BBC 방송 가서 어떻게 전언하십니까? BBC 방송 가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서 촉화됐고 그 다음에 구실내로서 청와대에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들이 있다. 그래서 곳곳에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들이 지금 맹활약하고 있고 거기에 동조돼가지고 좌파 세력은 지금 현 정권은 김정은 통치 밑에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BBC에서 방송할 때 나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예. 아, 저런 분이 한국으로 왔었구나. 그 BBC 방송이 어떻게 방송을 편집해 주셨어요? BBC 방송에서 처음 방영은 11분간을 방영했고요.
그 다음에 한 주일 후에는 22분 40초짜리를 하루에 4번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BBC 방송에서 알려오기는 역사적으로 자기네는 대통령 방송도 이렇게 하루에 4번씩 한 번에 22분이라는 장시간을 방영한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계 월드 뉴스로 방영했다고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KBS, MBC, SBS, 조중동은 방송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뒤에 역시 또 살고 싶은 본능으로 일본으로 튀어들었다. 일본의 게이오 대학의 교환 교수로 왜 한국에 있다가는 자기가 또 죽게 생겼습니까? 자, 그 말씀. 예. 사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생명의 신변의 그 위험을 너무 이제 불안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밤에 집에 잘 때에 저도 정보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이제 집에 잘 때에 와서 이제 마취제 같은 걸 놔가지고 북한으로 보내거나 죽이거나 이런 그 불안을 계속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게이오대에 가가지고 거기서 초청 교수로 일했어요. 그 기간에 저는 유튜버를 통해서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접하게 됐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 와 계신 교포, 예. 우리 성도들도 또 교포 여기 지도자도 예. 거의 다 나하고 처음 만나는 것은 유튜브입니다. 예. 강화문에서 내가 유튜브 이제 그 애국운동 할 때에 예. 내가 강화문에서 사회하고 연설할 때 무슨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유튜브를 보고 그 다음에 진짜 한 걸음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집회 청와대 앞에서 하는 투쟁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것을 다 따라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해서 결론적으로 찾은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분은 저분이다. 정강훈 목사님 외에는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 동료에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제 나름대로 이랬든 저랬든 저 북한의 통치자를 머리를 내가 만지든 전략가로서 내가 보는 것이 맞다. 이런 확고한 신심 밑에 정강훈 목사님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강화문에 이제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예.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셨으면 예. 그때 바로 내 앞으로 오시지. 예. 1년 동안 왜 안 왔어요, 저한테? 제가 이제 사실 우지가 강해요. 저는 냉철합니다. 정치는 냉철해야 됩니다. 지도자로서는 인품도 있어야 되지만 냉철해야 돼요. 한데 이렇게 내가 목사님을 따라다녀서 여기 한 10m 밖에까지 접근했어요. 근데 말을 먹곤 들었더라고요. 그렇게 또 그런 면에서 제가 요립니다, 마음이. 그래서 하다가 한 말 건네기마다 또 떨어지고 이렇게 좀 안타깝게 살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전날 오셔가지고 한달음에 달려갔죠.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만난 지도 거의 좀 1년이 다 됐어요. 제가 군년도 1월 말에 만났는데 그때 꽤 같은데 1년 됐고 저는 이 과정에 저도 많이 성숙됐습니다. 그래서 자유통일을 위한 길에서 우리 존 목사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초계와 같이 그런 결의를 가지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반드시 저희들이 해결할 테니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기본적으로만 해주셔야 될 일을 도와주시면 우리는 지구촌의 큰 마지막 사건을 익힐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일방적으로
교포들. 그래서 내일은 우리 방송국 가서 또 증언을 하는데, 우리 김구선 선생님을 제가 이제 1년 됐는데 보면요, 우리 탈북자들이 한 35,000명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데 보면은 거의 다 내가 볼 때는 거의 기회주의자예요. 사실 그분들은 북한으로 다시 가려도 쉽게 갈 사람들이에요. 딱 유일한 사람이 이 사람. 이분은 북한에 있을 때도 벌써 이게 생각이 정돈이 된 사람이고, 반드시 김정은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 인생 전체를 걸겠다. 자, 박수로 다시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데, 끝났는데, 잠깐만요. 남순희 전 비서님이 계십니다. 우리 정상훈 목사님에게 선물을 가져오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남순희 비서가한테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미국에 계시는 교포 여러분들과 한 자리를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것도 정강훈 목사님께서 계셨고, 목사님께서 제 손목을 잡아서 왔습니다. 저는 미국 처음이에요. 처음. 네. 저도 북한에 북한에 있을 때 이제 소유럽을 비롯해서 동북아파, 동아시아하고 가방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아프리카는 낙한 나라가 돼서 갈 필요가 없었고요. 유일하게 못 가본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이번에 그랬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우리 대한민국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켜주고 오늘의 권위 있는 국가로 만들어 준 이 미국 땅을 목사님이 덕에 방문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그렇습니다. 구호가 철천지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이것이 북한의 구호예요. 당의 구호고 수령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비핵화 문제를 논하고 그랬지만 그건 다 개수작이고요. 이제부터는 미제 침략자를 소멸하는 게 적의 소원이고 조국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군 철수를 끝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북한과 미국은 기름과 물처럼 고양이가 쥐처럼 원수예요. 영원히 북한이 소멸되기 전에는 미국과 북한이 평화라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오신 교포님들께서는 그 진리, 북한의 그 속성, 본질을 꼭 뼈에 삼치게 자각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 미국에는요, 우리 대한민국 교포가요, 265만 3천 명 정도로 작년 21년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가 발표했어요. 거기서 58%에 해당하는 153만 명이 그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교포들이 약 해외 800명가량이 지금 각국에 나가 있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우리 교포들이 살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서두에 이 말씀을 하는가? 지금 우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 많은 교포들 속에서요, 한 80%가 좌파화돼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통계적인 내용을 말씀 올립니다. 이 좌파화된 데 근원은 누구냐? 북한 때문이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길남이 있죠. 또 전번에 코로나로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공식적인 북한의 간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북한의 선동부로부터 북한의 선전물을 가지고 미국에서부터 소리를 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국제 무대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최고고 최상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가는 세계에 영향 주는 게 어떤 웬만한 방송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런 이길라미와 같은 간첩들을 여기 우리 격포 세계에 많이 박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관광을 미끼로 북한에서 초청, 우리 민족끼리라는 미끼를 초청해서 간첩 교육을 줘서 우리 격포 세계를 좌파화하고 북한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여태껏 말하지 않던 것을 오늘 한마디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고적 간첩입니다. 미국에 파견된 간첩이에요. 지금 외신 3살 정도 났어요. 외신 3살. 김책공대 2학년 때 이제 여성이에요, 여성. 그래서 중앙당 당 35호실 해외정보조사부입니다. 거기서 이제 뽑아가지고 간첩 훈련을 줬는데요. 미국에 파견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급수냐, 이제 북한에 들어가면 김정일이 하고 식사도 하고 면담도 하고 그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급수로 치면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당중앙위원회 부부장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려야 될 것은 알려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흔히 공작원 간첩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공작원에도 A, B, C, D, F에서 급수가 한 단 차이에요. 이 뺑 급수. 이선실이와 같은 사람은 당중앙위원회 부장하잖아요. 응? 그런 급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간첩이 그 정도 급수예요. 내가 잘 알죠. 여기 지금 상해도 미국에서 간첩질을 한다고. 네, 알아요 누군지. 누구예요? 그렇게요. 내가 왜 이 말을 올리는가 하면요. 미국이라고 해서 북한에 간첩이 없는 거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격포들이 70%가 좌파화되어 있다. 이런 걸 알리느라고 제가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 여기에 있는 이제 우리 교민들 속에서는 이제처럼 전 목사님을 따르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중요한가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소리 하나하나 집회에서 하는 목소리는 미국 세계의 중심 아니에요. 여기서 목소리가 난다고. 이 목소리는요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소리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여기에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지위는 대단히 중요하고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처럼 간단히 이제 우리 교민 속에서도 좌파가 70~80% 됐고요.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도 있고요. 이걸 아주 겉으로만 이렇게 말씀 올리는데요. 이렇게 지금 미국 땅이라고 해서 북한에 간첩이 없거나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화한 방식 그대로 우리 격포 세계를 지금 적화화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왜 구의를 하고 있는가?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이 땅에 우리 교민들은 그렇게 많은 조건에서 여기에 있는 격포들의 지위와 위치가 정치적으로 격포인들 세계를 대상할 때도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 교민들 속에서는 아니라고 회의하고 이런 생각을 꼭 없애야 되겠다는 걸 말씀 올립니다. 제가 지금 우리 정강훈 목사님과 같이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군 1년간을 지금 줄기 차다 보기는 좀
외람된 말 같지만 하여튼 제 마음을 다해서 지금 뛰고 있어요. 왜그런가? 우리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요, 우리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이건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광화문 광장에서 목사님께서 조국을 탄핵시키길래 문재인은 망하게 됐고요. 또 그런 기초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투쟁할 때는 목사님 말을 믿고 따랐을 뿐 오늘날에 와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 사별으로, 정치적 사별으로 될 줄은 여기 있는 분 누구 한 명도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는 하느님께서 내신 운인 중에 운인이시요 귀인 중에 귀인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용도자이라는 것을 모든 분들께서는 과거 지나온 세월을 통해서 자기 신념과 신조로 꼭 만들어야 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요, 목사님께서는 현재 3년 내로 자유통일을 이루할 것을 우리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 제시하고 그를 위한 가장 어렵고 힘든 처소 전면에서 자기 몸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신 사상적 자각을 가질 때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라 조그마한 마음의 동요나 동조를 일으키지 않고 결사적으로 따라설 수 있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해가지고 구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유통일을 이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강조합니다.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결에 있습니다. 이 단결력은 조직력에 기초하고 있어요. 이 조직력은 지도자의 그 지도에 충실할 때,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저 하부까지 내려갈 때 이 미혹을 이루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투쟁하는 데서 비록 해외에 계시지만 서울에서 말씀하시든 광주에 가서 말씀하시든 저 부산에 가서 말씀하시든 목사님의 말씀에 안테나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대로 비록 미국에 계시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에서의 목소리는 핵탄과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유일적으로 움직이는 강철의 우리 미국 사회 교포민들이 강철의 한계 부대로 꼭 되어야 하겠다는 걸 강조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 올리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자유통일을 위한 길에서 얼굴은 못 보지만 앞으로 또 볼 수는 있겠지만 마음으로서 같이 합해가지고 꼭 3년 내로 자유통일을 이뤄갑시다. 예. 질문 하나. 잠깐만요. 예.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 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몸바치 일하는데 예. 우리 김 선생님은 예. 무신론 국가에서 왔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전 목사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저는 뭐 교회 나온 지 3달 됐는데 주일날 앞자리에 앉아서 4시간 울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생존을 위해서 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보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한번 대답해 주세요. 내가 볼 때요 30년 믿은 사람보다 더 나아요. 제가 하나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이.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에 자유통일을 위한 데서 이제 한번 우리 교회 사랑제일교회에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왔다고요. 2,000명. 한데 제가 뭐 철없어서 기는지 저를 믿어서 기는지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장로분도 한데 2,000명 한데 기카고 내가 어떻게 답변 들었는가 올렸는가 하나님을 첫째도 둘째도 믿는 것이다. 믿는 데서 수학 공식 문제 풀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100년 가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서는 믿는 것부터 어떻게 투철하게 자기 뼈와 살로 되게 말 한마디 내가 옮기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잖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정신을 내 피와 살이 되게 하면은요. 역시 하나님을 믿는 정신에서는요. 0.01% 편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요. 동요하거나 동조하거나 자기 이익을 놓고 순간순간 변하거나 그러지 말고 말로 믿지 말고 행동으로 정신으로 믿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가 될 것이고 그것은 그대로 자유통일을 위한 수사가 되고 거기서 영웅이 되고 자유통일을 이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